이 정비례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정비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를 정자, 한자로. 바를 정자. 이 정비례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2야. 근데 y 값이 4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x가 이번에는 4야. y 값은 8이야. x가 이번엔 6이네. y 값은 12야.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걸 봐. 즉, x는 2, 4, 6, 8, 10 이렇게 커지는데 y 값은 4, 8, 12, 16 이렇게 커지는 게 있어요. 즉, x가 지금 2배 커졌지. 그 y 값도 2배 커져요. 2배 똑같이. x 값이 3배 커졌지. 3배. 그 y 값도 3배 커져야 돼. 즉, 발을점 x 값이 2배, 3배, 4배 커지면 y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이 커지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비례라고 한다. 정비례. 됐죠? 다시 한번. 정비례는 뭐다? x 값이 2배, 3배, 4배 커져. y 값도 똑같이 커져야 된다고. x 값이 2배, 3배, 4배 커지니까 y 값은 3배, 5배, 6배 커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같이 커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정비례라고 해요. 정비례. 즉 이걸 이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얘는 2,4입니다. 2,4. 얘는 4,8이야. 순서상 나타내면 여기는 6,12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즉 x값만 봐. x가 2에서 4로 몇 배? 2배 커졌지? 그 y값도 2배 커져야 돼. 2,4에서 6,2로 3배 커졌지? 곱하기 3을 했지? 그 y값도 곱하기 3을 해줘야 돼. 이런 식이 바로 정비례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면 암기입니다.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y는 a 곱하기 x라는 요런 식이 있어요. 요런 식. 이게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이야. 암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을 말하라. 정비례 나타나는 식을 말하라. 그러면 y는 ax 이렇게 말해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 a를 구해야 되거든. a를. 근데 이 순서상에서 y 값이 4면 x 값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2 곱하기 a는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a는 4니까 a는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야. 2. a가 2.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은 바로 y는 2x가 되는 겁니다. 2x. 그러니까 이 식이 무슨 뜻이야? 지금 요 앞에 자리가 x 자리잖아. 이 뒤에 자리가 y 자리인데 어떤 관계가 있어? 곱하기 2를 하면 요 식이 이 x 값에 곱하기 2를 하면 y 값이 나오죠. 여기도 2를 하면 y 값, 2를 하면 y 값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10,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10, 얼마냐? 그럼 여기 2를 곱하면 20이 되겠지. 22. 예, 그래서 얘들을 나타내는 정비례 식을 말하라 그러면 y는 2x라고 말하면 된다는 말이지. y는 2x. 알겠죠? 자, 그래서 정비례다. 정비례라는 말은 이제 정비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정비례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말해요? 정비례. x값이 어쩌라고? x값이 어쩌라고? 2배, 3배, 4배 이런. 자, 정비례를 말을 못하잖아. 그거 모르는 거야.
이 정비례를 안다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x 값이 2배, 3배, 4배 커지면 y 값도 2배, 3배, 4배 커지는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정비례라고 하고, 그때 식은 y는 ax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a를 구해야 돼요. A가 뭐냐면 요 식에서, 요런 정비례식에서 A가 뭐냐? 그러면 X, 여기 이 순서선 중에 하나를 여기 대입해봐. 여기 대입해봐. 4.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면 얘가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2. 그래서 정비례식은 Y는 X다. 즉, 얘를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X에 2를 곱하잖아? Y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에 2를 곱하면 Y값이 나온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X에 10 대입하잖아? 그 Y가 2 곱하기 10이 21대 나오잖아. 알겠지? 이해가 됐어요? 설명했다. 자, 설명했어. 그래서 정비례가 뭐냐? 정비례식이 뭐여야 돼? 뭐라고? 시작. Y는 AX. Y는 뭐야? AX. 정비례식이 뭐라고? Y는 AX. 그럼 A 어떻게 구해? 이 순서상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A를 찾으면 돼. 다시 한번. 정비례식이 뭐예요? Y는 AX. Y는 AX. Y는 AX 7글자밖에 안 돼. Y는 이 7글자도 못 외우는 병신 중에 상병신. Y는 AX야. 좀 이따 물어본다. 병신이다. Y는 AX. 이때 A는 어떻게 구한다고? 순서상 하나 대입해봐서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정비례식이 뭐라고? Y는 AX. 못 외우면 병신입니다. 오늘 대가리 받고 뒤져도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이거 외울 수 있겠지. 이거 외울 수 있겠지. 한글로? Y는 AX. Y는 AX. 정비례식은 Y는 AX요. A 어떻게 구한다고? 순서상 하나 대입하면 돼. 순서상 하나 대입하면 Y는 AX. 외웠다? 지금 외워. Y는 AX. A는 어떻게 구한다고? 순서상 하나 대입하면 돼. 오늘 설명 끝났어. 오늘 수업 끝이야 이제.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못 외우면 병신. 완전 병신이지. Y는 AX를 못 외운다? 병신. A는 어떻게 구한다? 순서상 하나 대입하면 됩니다. 정비례가 무슨 뜻이에요?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커지는 이 식을 정비례라고 하고, 식은 Y는 AX. Y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0 넣어볼까? 그럼 0을 넣으면 0 넣잖아? 그 Y도 0 나와. 이 정비례식은요,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놓쳤어. 지금 2명 놓쳤어. 그럼 좀 이따 뻘짓거리 한다. Y는 이 AX는 무조건 어딜 지나면 0,0을 지납니다. 0,0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원점이라고 해요.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고 돼 있어. 왜? 0대에서 당연히 0 나오니까. 암기. 또 암기가 있는데, 이 정비례식이 반드시 지나는 점 어디야? 0,0이라는 점이에요. 0,0. 됐죠? 0,0. 그래서 여기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 정비례입니다. 그러면 1이 2가 됐죠? 그럼 2배. 그럼 얘도 2배가 돼야 되니까 4가 돼야 돼. 1이 3이 되면 3배 됐지? 그리고 3배 되니까 6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가. 이때 정비례식을 뭐 하시고 있어요? 정비례식은 어떻게 쓴다? Y는 AX라고 우리가 쓴다. AX라고 쓰고, 얘들을 이제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1,2, 1,2. 여기 있지? 1,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6. 이렇게 나타내야 돼. 이게 순서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 하나 대입해. 2,4 대입할까? 여기에
4 넣고 여기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A 값이 2가 되겠지? 그래서 y는 2x라는 정비례식이 나온다. y는 2x. 표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봐요. 순서상. 이게 순서상. 그 다음에 y는 ax라고 쓰고 대입해서 a를 구해요. 여기 이제 네모라고 되겠지. 네모라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x가 1, 2, 3, 4 커지네. x가 1, 2, 3, 4 커지네. 그러면 2배, 3배, 4배네. 그럼 얘도 2배 커져야 돼. 그게 6이 되는 거지. 3배, 2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여기는 12가 돼. y는 ax. 어떤 관계가 있냐? x 값에 3을 곱하면 y 값이 나오지. 여기에 3 곱하면 나오니까 자 순서상 1,3, 2,6, 3,9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 x에 3을 곱하면 y가 나오니까 여기는 3이 되겠지. 왜? 여기 6 넣어봐라. 그럼 x가 2잖아. 근데 a가 3 돼야 돼.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y는 3x가 되게 돼. 아까 어떤 거? 이거 두 개 어떤 거? 곱하기 3을 하면 밑에 게 나오잖아. 3 곱하면 곱하기 3은 나와. 그래서 y는 3x다. y는 3x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정비례는 동그라미 하고 정비례가 아니면 x해라. 정비례꼴은 y는 ax꼴을 찾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비례죠. 정비례죠. 정비례 아니죠. 더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비례죠. y는 마이너스 5x. 자, 그 다음에 여기 x, y 사이에 관계식을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각형. 당연히 정육각형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정육각형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한 변의 길이가 x야. 한 변은 x야. 이때 둘레의 길이가 y야. 그럼 어떻습니까? x가 6개를 더하면 y가 되니까 뭡니까? 바로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이렇게 찾아가자. 이렇게 찾아가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y가 x의 정비례하고 그럼 바로 여기서 y가 x의 정비례하고 오면 y는 ax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지. y는 ax. 그 다음에 이때 a를 구해야 돼요. 근데 x가 2가 되잖아. y는 8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2를 대입하면 8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4배가 필요해. 4배가. 그러니까 이때 a 값은 4가 돼야 되겠지. x가 2 대입했을 때 y가 8 돼야 되잖아. 그럼 a가 4가 돼야 돼. 그래서 4, 2, 8 나오니까. 그래서 y는 4x 이렇게 정비례식을 찾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y는 x에 정비례하고 그러면 y는 ax라고 해요. y는 ax. 모두 병신이야. 진짜 이게 병신이야. 또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럼 나 또 병신이라고 하고 죽을 수도 아니 이건 병신이지. y는 ax. y는 a. 정비례하고 y는 ax가 돼. a를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다 나왔잖아요. 야, x에 2 대입하면 y가 8 돼야 돼? 그럼 a가 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좀 이따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y가 x의 정비례하고 y는 ax. 근데 a를 찾았네. 이 a가 뭐냐 이 말이지. a가. 근데 여기서 x가 8이면 y가 마이너스가 돼. 이게 8이잖아. y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럼 a가 얼마입니까? 8a가 8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a는 양변을 8로 나누면 돼. 8로 나눈다? 양변을 8로 똑같이 나눕니다. 8로 똑같이 나누면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래서 이 정비례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x네. 정비례식 찾았어. 이때
x가 12, 이제 12일 때 y 값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2 대입하란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이 정비례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 거예요. 정비례식을. 자, y는 2x라는 정비례식을 이제 가르쳐 줬네요.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 값이 나와요. 다시 x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 값이 나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지? 0 대입하면 0이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야. 얘를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봐라 이 말이지. 연필로. 그럼 이거를 순서쌍으로 써야 돼. A1부터 순서쌍 하나씩 말해봅니다. 시작. 마이너스 2, 4. 또 마이너스 1, 2. 또 0, 0. 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2, 4가 마이너스 2, 4 여기 동그라미 점 마이너스 1, 2 여기 점 0, 1 여기 점 1, 마이너스 여기 점 마지막 2, 마이너스 여기 점 이렇게 찍으면 점이 순서상 좌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쉽지? 순서 배웠으니까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다음 그래프가 여기서 그래프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 그래프가 뭐라고 했어? 그래프가 뭐라고 했어? 그래프. 저 그래프가 뭔 뜻이야? 그래프. 순서쌍들의 모임을 그래프라고 했지. 순서쌍들의 모임. 순서쌍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좌표잖아, 좌표. 몇 콤마 몇. 이런 것들을, 점들을 찍은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해요. 금방 우리가 이게 그래프야. 이게 그래프. 됐어요? 그러면 요 중간에 보세요. 지금 이 표가 0, 1, 2만 있지만 요 중간에 2분의 1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그치?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얘는 2분의 1, 2, 여기가 1이면 2분의 1, 여기로 지나겠지. 요런 점들도. 그치?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표에도 없을 뿐이지. 그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야. 그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지나가겠네. 즉, 여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점들이 계속 이렇게 찍히겠지. 이거는 지금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으니까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찍히지만 여기 숫자가 계속 엄청 많으면 이런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지. 근데 그러기에는 귀찮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내버립니다. 점들이 너무 많을 때는. 점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면 그냥 점 5개만 찍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을 때 그냥 이 점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요 파트가 뭐냐면 자, 야 y는 3x입니다. 정비례. y는 3x네. 정비례입니다. 그러면 얘가 0 대입하면 얼마야? 0 대입하면 0,2 지나죠. 1 대입하면 1,3 지나죠. 그럼 0,1은 당연히 여기죠. 그 다음에 1,3은 여기죠. 지금 점 2개를 지나는데 지나는 2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 2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여기는 0,0과 1,3도 있지만 당연히 2 대입하면 6도 있을 거 아니야. 2,6도 지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여기가 2,6도 이렇게 요 정도 지날 거 아니야. 근데 귀찮으니까 야 앞으로는 y는 3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 2개만 체크하고 얘들을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y는 3x 위에 있는 점들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점을 어떻게 돼? 졸라게 찍어야 돼. 이거 졸라게 찍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점 2개만 찍어서 연결하자 이 말이지. 근데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다? 0,0입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이 0,0. 그러니까 0,0과 다른 한 점 찍어놓고 찍 이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y는 3x의 그래프다 이 말이지. 근데 이쪽은 뭐다? 이쪽은 순서상이 5개만 나왔으니까 점 5개만 찍어야 돼. 알았지? 근데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점 0,0과 0,0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1,3 지나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은 된다. 이게 바로 y는 3x의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자. 금방 여기 0,0과 1,3 여기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데. 자, 이때 이 a 값이 플러스지. 이 a 값이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 즉, 어디와 어디를 지나냐면 1, 4분면과 1, 2, 3, 4분면을 지납니다. 1, 3, 4분면을 지나가야 돼. 뭐가? 요게 플러스 값입니다. 당연하지. 왜? x가 커지면 y 값도 커져야 되거든. x 값이 여기가 1,3이면 그 다음 2,6을 지나거든. 이게 2,6 지나. 즉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져야 되니까 요게 플러스 값이면 1, 3, 4분면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여기 0,0, 1,3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잘 보세요. 요게 y는 3x다. 그럼 이때 y는 2x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x. 그 y는 2x면 얘는 어디를 지나? 0,0과 그 다음에 틀렸다. 0,0과 1,3 여기 지나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는 3x고 그 다음에 y는 2x는요 0,0과 어디 지나? 1,2니까 여기 지나겠지. 여기. 그래서 얘를 그리면요 찍 이런 식으로 집니다. 이게 y는 2x예요. y는 2x. 예를 들어서 y는 x를 그려볼까? 그럼 이 앞에는 y는 1x가 됐어. 1 숫자 1 y는 x. 그러면 얘는 0,0과 1 대입하면 1이야. 1,2가 여기 지나겠네.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는 x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야? y는 ax에서 a가 커지잖아? a가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 y축에 더 가깝지. y축에 더 가깝지. 즉,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기울어진 정보가 더 세. 즉, y축에 더 달라붙지. 3, 2, 1이잖아. 3이 더 크면 y축에 더 달라붙잖아. 그래서 이때 요 a가 커지잖아요. a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y축에 더 가깝습니다. 작아지면 x축에 더 가깝지.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자 y는 ax에서 자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양수면 1, 3을 지납니다. 1, 3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이 밑에 이제 얘는 음수야. 자 이제 얘 그린다. 얘 음수죠. 이제 빼기니까 음수예요. 얘는 당연히 0 넣으면 0이야. 당연히 0,0을 지나죠. 0,0 지나고 2 대입해볼까요? 2 대입해봐요. 여기 2 대입해봐. 2 대입하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이 지나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정비례 그래프야. 정비례 그래프. 봐라. 얘가 뭐냐? 얘가 음수지. 음수지. 음수면 어떻게 돼? 어디를 지나? 1, 2, 4. 2와 4, 4분면을 지납니다. 즉,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쪽 밑으로. 즉, 이때 y는 ax에서 이게 음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린다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 얘가 됐지? 자, 여기서요. y는 마이너스 2x 그린다. y는 마이너스 2x는 어디를 지납니까? 0,0 지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점 하나 찍어. 1 대입해. 1, 마이너스 2.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돼. 2 대입해도 되고 3 대입해도 되지만 제일 간단한 숫자가 2니까 1을 대입한 거야. 일 대입하면 1, 막 여기 지나. 그래서 이렇게 되네. 요게 지금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x.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뭘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 중에 뭐가 더 y축에 가깝습니까? 이게 y축이잖아. 이게 y축인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누가 y축에 더 가깝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 더 가깝지. 파란색이 더 가깝지. 빨간색이 더 멀어졌지. 즉 이제 정리합니다. 자, y는 ax에서 y축에 가까워진다는 말과 같은 말은 x축에서 멀어져야 돼. 똑같은 말이지. 그지? 그지? y축에 가깝다 이 말은 x축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a가 크면 y축에 가깝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어.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 누가 더 크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가 누가 커?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면 얘가 더 큰데 더 멀어졌잖아. 그래서 자, y는 ax에서 a가 크면 y축에 가깝다가 아니라 절대값 a가 크면 y축 가까운 거야.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얘 절대값 하면 얼마야? 얘 절대값 하면 2지? 얘 절대값 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했을 때는 요게 더 크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면 y축에 가깝다. Understand?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 숫자가 크면 그게 y축에 가깝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a가 크면 y축에 가깝다가 아니야. 절대값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는 게 어디 지나요? 0,1을 지나. 됐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면 어디를 몇 사분면 지나? 시작. 1과 3, 4분면 지나고 a가 음수면 몇 사분면 지나? 2, 4, 4분면 지난다.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a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 a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와. 어디에 지나면서? 0,0 지나면서. 요 내용 이해했냐? 이제 외웠지? 이 정도 못하면 BS라고 할 수 있어요. BS. 병신이라고 하죠. 요 정도. 요게 바로 정비례입니다. 정비례에 대해서라 요 정도는